삼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삼촌 찾아오는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거예요? 대면형이 돼요? 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상판 재질이 어떤 거가 좋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지. 요리하는 공간이잖아,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역자 주방이라든지 이런 좁은 주방에서 하시다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공사 예시 글들도 많이 올라오잖아. 그런 데를 보면 다 대면형도 되게 많고 하니까 예쁘잖아, 우선은. 넓게 보이니까. 그래서 대면형이 되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리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경험했던 그런 자재들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세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 좀 상담 전에 이런 걸 챙기면 좀 더 수월하게 그 업체랑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삼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주방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 중에 불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있을 때 좀 뭐가 좀 불편했다, 부족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풀이를 좀 해드리지. 왜 안 좋았었는지. 그러면 그 안 좋았던 거를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좋다.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견적 금액하고도 이제 상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오시면 제일 좋지. 주방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냉장고지. 주방하면 냉장고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몇 통짜리인지, 어느 정도까지 수납력을 가진 냉장고를 구매를 하실 건지. 그래서 상담할 때 주방 관련된 질문을 드릴 때 항상 냉장고 몇 통짜리로 하실 건지, 얼마나 하실 건지 그걸 먼저 물어보거든. 냉동, 냉장, 김냉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 통 한 통 한 통 하실 거냐, 아니면 양계도어에다가 한 통을 하실 거냐, 양이 많은 그냥 냉툭티를 하실 거냐, 뭐 이런 형식으로 여쭤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많이 디자인도 바뀔 수가 있거든. 냉툭티를 만약에 죽어도 난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걔는 안 이쁘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숨겨드리려고 이제 레이아웃을 잡는 거고, 슬림한 키친핏 형식의 그런 냉장고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설계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냉장고가 제일 중요하지. 냉장고 말고 또 다른 뭐 중요한 가전 같은 게 또 있어요? 인덕션이지, 인덕션. 왜냐면 인덕션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것도 디자인이 틀려지니까. 왜냐면 일반 인덕션을 쓰셔가지고 그냥 상부장에 후드가 달려있는 히든 후드를 할 거냐, 아일랜드 쪽에다가 인덕션을 놓으실 건데 아일랜드 전용 후드를 놓을 거냐, 아니면 후드 없이 인덕션 일체형 후드를 쓰실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틀려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요즘엔 가전기기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 가전기기들의 어떤 수납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들, 뭐 레이아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아까 삼촌이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대면형 주방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 대면형 주방이 엄청 인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지 삼촌은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넓잖아 우선. 넓어 보이잖아. 양쪽 벽에 어떤 기물들이 없으니까 네. 후면 쪽으로 가거든. 보통 아일랜드 형식의 대면형 주방을 하게 되면 11자 형식이 기본이긴 한데 11자에서 후면 쪽으로 이제 냉장고장하고 키 큰 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버린단 말이야. 뒤쪽 벽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쳤을 때 옆에 있는 공간이 줄지만 않으면 주방의 어떤 공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형을 하는 거야. 온라인 자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잖아. 엊그저께 한 현장 사진이 바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지.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 계기가. 남들이 다 저런 걸 하는 거야. 막 올라와. 인스타에, 블로그에, 유튜브에 막 올라와. 보면 볼수록 그게 더 예쁘거든. 예전에 썼던 그런 기역자 주방보다, 디귿자 주방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찾으시는 거지. 근데 대면형 주방 못하는 집들도 있지 않아요? 많지. 구축은 거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하고, 그때도 삼촌이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일랜드가 최소 2800이 마지노선이야, 얘가. 왜냐면 아일랜드 안에다가 싱크볼하고 조리대하고 인덕션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최소 2800이라는. 근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보통 벽에서 벽까지가 3000밖에 안 나와. 3200 뭐 이렇게. 그러면 아까 2800이라고 했잖아. 2800에서 3000을 빼봐봐. 얼마 남아? 200에서 400 남는 거잖아. 그 사이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 또 기계도 어떻게 돌아가? 못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어쨌거나 뭐 짧게 아일랜드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그래서 개수대가 뒤에 있고 인덕션이 앞에 있을 수는 있는데 불편해. 앞뒤로 이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잘 추천은 안 드려, 그거는. 최소 아일랜드가 나오려고 하면은 28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벽 자체가 700 정도가 확보가 돼야지 벽에서 벽까지 최소 3500이 마지노선이다. 그 못하는 집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삼촌은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이제 주방하고 거실 치환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지.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이게 치환이 뭐 말로는 쉽지만은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정보다 더 세심하게 봐야지.
그리고 아까 삼촌이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주방 상판이 있잖아요. 상판은 그러면 어떤 걸 주로 추천하시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제 칸스톤 많이 추천드리고, 이제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인조 대리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좀 화려한 걸 많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세라믹을 추천드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요즘에는 원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HPL로 되어 있는 그런 상팔들도 되게 많아. 뭐 메라톤이라든지 뭐 프린테크에서 나온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거지. 근데 칸스톤을 가장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라믹이나 칸스톤이나 전부 다 이제 흡수율이 거의 제로야, 제로. 김치 국물이나 뭐 뜨거운 걸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파손이라든지 오염이 되지가 않아. 우선적으로 무광이다 보니까 예쁘지. 근데 비싸지 않나요? 인조 대리석보단 비싼데 세라믹이 좀 제일 비싸고 칸스톤이 제일 할만하지 그나마. 그리고 이제 칸스톤 자체가 심플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나오는 타일이라고 보면 되고, 타일? 고온에다가 구워가지고 나온 타일, 대형 타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칸스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석영하고 뭐 이런 재료들을 막 섞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느낌이 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 약간 심플하게 나오지, 심플하게. 그래서 요즘 추세가 사실 많이 좀 미니멀하고 이런 주방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주방 가구 자체도 무광 계열로 많이 가거든. 그래서 거기에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조 대리석 걔는 좀 어때요? 걔는 이제 흡수율이 있어. 그래가지고 김치 국물 같은 거를 쏟았을 때 바로 안 닦으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고, 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놨다 그러면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걔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걔 이렇게 막 처지는 경우도 있거든. 좀 내구성이 약하지. 스크래치에 약해.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유광이라는 거, 유광. 인조 대리석은 유광밖에 없고, 뭐 고급 자재에 어떤 무광의 필름을 붙이고 무광의 어떤 가구 도어가 들어갔는데 위에 상판이 반짝반짝거려. 그러면 이제 일반 다른 제품들에 비했을 때 예쁘진 않다라는 거지. 유광이라 안 이쁘면은 그 무광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저렴하면서 무광으로는? 저렴한 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뭐 또 할만한 것들이 칸스톤 말고 이제 뭐 HPL 제품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지. 기계 자체가 발달된 거야. 프린팅 기계 자체가 얇은 플라스틱 계열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고온 압축해가지고 특수 어떤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열에도 강하고 오염도 안 되고 코팅도 되게 예쁘게 할 수가 있고 모양도 되게 예쁘게 낼 수도 있으면서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 삼촌은 싱크대 그 높이 잡을 때는 어느 정도로 놓고 잡는 편이세요? 원래 보통 요즘엔 900을 잡아. 옛날엔 이제 더 낮게도 잡았거든. 우리나라 이제 평균 신장이 점점점 커졌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 870 정도가 원래 기본이었거든. 평균 신장이 낮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었는데, 지금은 더 커졌잖아. 한 3cm 정도 더 올렸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요즘엔 원체 뭐 식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응하기도 이제 870보다는 이제 900이 좀 더 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어차피 맞춤 가구이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의뢰하셨던 고객님이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앉아서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었거든. 싱크대를 의뢰를 하셨는데, 일반 싱크대 높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어떤 의자나 뭐 이런 사다리 같은 걸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걔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높이만큼 최대한 낮춰가지고 시공한 적이 있지. 그러면 그 상부장은 하부장이랑 간격 어느 정도로 놓는 게 좋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한 650, 700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이게 더 높아져 버리면은 우리는 맨날 간접을 넣잖아. 그럼 간접이 눈에 보여. 그래서 이 높이가 너무 높아 버리면 좀 좋지가 않고, 그런 경우는 있어. 천고가 좀 되게 높아가지고 상부장이 너무 길게 하나로만 보이게 되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2단으로 해서 최상단에 있는 상부장은 하부장 깊이만큼 나오고, 그 밑에 하나 더 상부장을 일반적인 상부장 깊이만큼만 해가지고 뭐 2단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 현장 상황에 맞게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는 싱크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촌은 어떤 싱크볼 주로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깜포르테 860 그게 제일 만만하지. 왜냐면 이제 깜포르테 자체가 물을 틀었을 때 싱크대에 수압이 떨어지면서 다다다다 이 소리가 좀 날 수가 있거든, 얇으니까. 그래서 그런 두께하고 그 밑에 이제 소음 방지 패드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소음이 좀 덜 나게끔 하는 제품이 이제 깜포르테 제품이고, 요즘에는 웬만한 제품들은 다 그렇게 소음 패드가 다 달려 있어. 그래서 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때잖아. 물때 이제 스테인레스다 보니까 물기가 마르면서 하얗게 물때가 끼거든. 근데 깜포르테가 이제 이렇게 엠보로 되어 있는데, 그 엠보싱 때문에 좀 덜 보여. 이게 이제 어떤 거랑 차이가 많이 있냐면, SQSR이라고 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성비 있는 SQSR 780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걔는 처음에 설치했을 땐 예쁜데 이제 어쨌거나 물이 한번 튀었다가 말라버리면 엄청난 하얀색 물때가 엄청나게 보이지. 그래서 예쁘지가 않지. 수입산 제품들 중에서도 이제 올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각이 져 있는 그런 제품들, 일반 엠보가 안 되어 있거든. 그런 것들은 물때가 좀 잘 보여.
가성비도 좋은 편인 건가요? 싱크볼 하나에 뭐 4, 50만 원대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투자하는 거는 좋지. 그럼 싱크볼 얘기했으니까 싱크 수전도 한번 어떤 거 추천하실까요? 삼촌은? 삼촌은 그냥 거의목 많이 추천드리고 중국산 니켈. 왜냐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 이렇게 거의목으로 된 것들도 있고 그냥 뭐 망치 트랩처럼 해서 L자로 해서 일자 주방 수전들도 있고 야채 씻을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폭포수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한데 이제 금액대가 원체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15만 원에서 16만 원대?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다. 중국산인데. 그래서 중국산 니켈을 주로 추천하시는 편이고요. 그렇지.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고 하면 뭐 한숙으로 해?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게 좋지. 근데 어쨌거나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좀 성능 차이는 나. 싼 거랑 비싼 거랑. 이런 결합 부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바라를 이렇게 뺐다. 넣을 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 얘네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힘으로 갖다만 딱 놔도 찰컥하고 이렇게 딱 붙어버려.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수압 조절하는 레버 자체가 좀 틀려. 그러니까 수입산들은 손에 로션 바른 느낌으로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약간 좀 저렴한 것들은 그 빨래비누로 손 씻고 그 다음에 물기 닦으면 뻣뻣하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만 만져보면 몰라. 근데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만져보면 안다라는 거야. 중국산이 그래서 뭐 가성비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뭐 중국산 니켈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 저희 집에는 식탁이 주방에 있거든요. 주방이 큰가 보네. 네. 삼촌이 저번에 식탁의 중요성, 역할이 되게 다양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또 할 수가 있는 건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밥을 먹는 탁자 아니야, 탁자. 요즘에는 사실은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틀려졌다고 보고 있거든.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밥상이 있었지, 책상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공부상 따로 있었지. 집안 한 구석에 보면은 상이 한 5, 6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었어. 하고자 하는 행위들에 대한 구역이 좀 나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요즘엔 그런 게 많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지. 한 예로 우리가 코로나 전후를 나눠보면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 재택근무를 할 줄을 알고 있었나?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 하지만 그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잖아.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부터 재택근무가 완전 거의 실생활이 돼버렸잖아. 집안에 홈오피스를 꾸미는 그런 게 이슈화가 됐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책상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치? 제품들이 개발이 됐었고 그때 또 엄청나게 노트북들이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 이제 시대가 변한다라는 거지. 물론 넓은 집에 소파가 따로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홈오피스 공간이 따로 있고 이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 국민평수의 30평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멀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식탁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멀티데스크가 되는 거지. 위치가 꼭 주방이 아니어도 거실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거실에 소파가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거실에 소파가 있고 TV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아. 왜냐면은 아빠가 TV 보고 있어서 아빠가 그런 영화를 보고 있어.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엄마는 또 안방으로 갈 거 아니야. 애들은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소파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없애고 그냥 거실에다가 소파 대신에 식탁을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업무도 보고 독서도 하고 또 손님 오면 응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식탁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는 있지. 그럼 그 식탁은 소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소재를 좀 추천하는 게 있나요? 때가 잘 안 타야 되겠지. 강도도 좀 나와야 되고. 주방 공사를 할 때 뭐 세라믹이나 어떤 카스톤 자재로 한다. 그랬을 때 같은 재질의 동일 모델의 상판을 거기다가 얹히고 다리는 뭐 한약물이나 이런 데서 산 다음에 밑에 베이스판만 이제 목재상에서 칼라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판으로 깔아주고 시공을 하면은 쉽게 만들 수는 있지. 뭐 이게 물론 뭐 기성품 중에서 비싼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300이나 뭐 2,000 이상 넘어가는 대형 식탁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메리트가 있지. 작은 식탁은 좀 메리트는 없고 대형 식탁을 만들 때는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싸지. 중요하게 하나 더 생각한다고 하면 동선이지 동선. 주방에서는 내가 조리를 하다가 꺼내가지고 또 조리를 해서 얹어놓고 다시 가져가야 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동선이 되게 중요하거든. 삼각형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게 좋아. 이걸 보통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되게 불편한 거야. 냉장고 저쪽에 있어. 가서 꺼내와가지고 씻어가지고 조리를 한다. 이 동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좁아야 되거든. 조리를 해가지고 뒤로 내가는 이 동선 자체가 삼각형 안에 좀 들어오게끔 하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거지.